차디찬 흙바닥 위로 붉은 선혈이 흩뿌려졌다. 찢겨진 소복자락을 부여잡고 가쁜 숨을 몰아쉬는 여인의 두 눈에는 억울함과 절망이 가득 차올랐다. 가차없이 내려치는 매질 소리가 고요한 밤의 정막을 갈기갈기 찢어놓았고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바닥에 웅크린 그녀의 손끝은 파들파들 떨리고 있었다. 저택에 굳게 닫힌 소슬대문 너머로는 매서운 겨울 바람만이 매몰차게 몰아칠 뿐 그 누구도 피투성이가 된 여인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밀지 않았다. 대체 무슨 끔찍한 죄를 지었기에 한겨울 밤에 이토록 처참한 몰골로 내동댕이 쳐진 것인가. 사방을 둘러싼 싸늘한 시선들 속에서 여인은 마지막 남은 기력마저 쥐어짜내어 닫힌 문을 향해 처절하게 손을 뻗었다. 대감마님 맹세코 소첩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사옵니다. 제발 이 억울한 누명을 벗겨주시옵소서. 찢어질 듯한 비통한 절규가 밤하늘을 갈랐지만 돌아오는 것은 싸늘한 침묵과 멸시뿐이었다. 문틈 사이로 희미하게 새어나오는 불빛은 여인의 창백한 뺨을 비추었고 그 곁에 서서 비릿한 미소를 짓고 있는 다른 여인의 그림자가 섬뜩하게 일렁였다. 손톱이 빠지도록 흙바닥을 긁어대며 피눈물을 흘리던 여인은 결국 차가운 눈밭 위로 힘없이 쓰러지고 말았다. 이 참혹한 광경은 한때 조선 팔도에서 가장 명망 높기로 소문났던 한양 도성 밖 이대 감댁에서 벌어진 비극의 참담한 서막이었다. 불과 몇 달 전만 하더라도 이대 감댁의 안방마님 박씨는 가문의 기둥이자 모든 이들의 존경을 받는 고결한 여인이었다. 뼈대 깊은 양반가의 여식으로 태어나 시집온 이후로 박씨는 오로지 남편의 입신양명과 집안의 평안만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헌신하며 살아왔다. 이른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허리 한 번 제대로 펴지 못한 채 대소사를 챙겼고 흉년이 들면 자신의 곳간을 열어 굶주린 백성들을 구휼하는 데 앞장섰다. 그녀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온풍이 불었고 이대감 역시 그런 조강지처를 깊이 신뢰하며 집안의 모든 대소사를 온전히 맡겨두고 조정의 일에만 전념할 수 있었다. 하지만 맑은 물에도 이끼가 끼듯 평온했던 가문에 검은 그림자가 드우기 시작한 것은 이대감이 지방유지의 딸 월이를 첩실로 들이면서부터였다. 요염한 자태와 간교한 새치열을 가진 월이는 첫날부터 박씨의 자리를 호시탐탐 노리며 안채의 권력을 쥐흔들 야욕을 품고 있었다. 형님, 어찌 이리 거친 베옷을 입고 손수 꾸준히를 하시옵니까? 대감마님의 체면이 말이 아니옵니다. 겉으로는 걱정하는 척 사근사근하게 굴면서도 월이의 여우 같은 눈매는 언제나 박씨의 낡은 옷차림과 검소한 생활을 비웃으며 도끼를 품고 번뜩였다. 향기로운 분내를 풍기며 화려한 비단옷으로 치장한 그녀는 이대감의 환심을 사기 위해 온갖 교태를 부리며 조금씩 그의 눈과 귀를 멀게 만들었다. 월이의 교활한 속내는 날이 갈수록 대담해져만 갔다. 그녀는 안채의 재물을 몰래 빼돌려 하인들의 입을 막고 자신의 수족으로 만들었으며 매일 밤 이대감의 품에 안겨 박씨를 향한 거짓된 소문을 속삭였다. 대감마님 안방마님께서 겉으로는 어질게 행동하시나 뒤로는 가문의 재산을 축내고 계신다는 흉흉한 소문이 돌고 있사옵니다. 소녀는 그저 대감마님의 명예가 실추될까 두려울 따름이옵니다. 달콤한 독과도 같은 월이의 모함은 가랑비에 옷 젖듯 이대감의 마음에 불신의 씨앗을 심었고 굳건했던 부부의 신의는 서서히 금이 가기 시작했다. 박씨는 그저 묵묵히 인내하며 진심이 통하기만을 기다렸지만 탐욕에 눈이 먼 첩실의 칼날은 이미 그녀의 목을 겨누고 있었다. 계절이 바뀌어 낙엽이 지던 어느 스산한 가을날 월이는 마침내 안방을 차지하기 위한 치명적인 덫을 놓았다. 그녀는 뒷돈을 주고 매수한 왈패들을 이용해 박씨가 외간 남자와 은밀히 서찰을 주고받으며 부정한 짓을 저지르고 있다는 끔찍한 날조극을 꾸몄다. 어찌
이런 망측한 일이 당장 그 서찰을 가져오라. 월이가 미리 안방 깊숙한 곳에 숨겨둔 가짜 서찰이 발견되던 날, 이대감은 이성을 잃고 노호성을 터뜨렸다. 박 씨가 결백을 주장하며 엎드려 울부짖었으나 교묘하게 위조된 필체와 매수된 하인들의 거짓 증언은 그녀의 모든 해명을 짓밟아버리기에 충분했다. 억울함에 가슴을 치는 박 씨의 통곡 소리에도 이대감의 차가운 분노는 꺾이지 않았다. 내 평생을 바쳐 가문을 섬겼거늘 어찌 이리도 제 진심을 몰라주신단 말이옵니까? 저 요망한 것의 간계에 속지 마시옵소서. 피를 토하듯 쏟아내는 박 씨의 절규에도 이대감은 얼음장처럼 차가운 시선으로 그녀를 내려다볼 뿐이었다. 오히려 월이는 이대감의 옷자락을 붙잡고 거짓 눈물을 흘리며 형님 어찌 그리 무서운 말씀을 하시옵니까? 소녀는 그저 가문의 법도를 지키려 했을 뿐이옵니다. 라며 가련한 척 연기를 펼쳤다. 그 가증스러운 모습을 보며 박 씨는 분노와 억울함에 전신을 부들부들 떨었지만 이미 이대감의 총기를 흐려놓은 월이의 간악한 계략 앞에서 진실은 힘을 잃고 말았다. 오직 허공을 떠도는 허망한 메아리만이 안채를 맴돌았다. 결국 이대감은 도강지처가 뼈를 깎는 고통으로 지켜온 정절을 의심하며 가문의 이름으로 그녀를 내치라는 가혹한 명을 내렸다. 매서운 북풍한 설이 몰아치던 한겨울밤 박 씨는 따뜻한 외투 하나 걸치지 못한 채 무자비한 하인들의 손에 끌려 집 밖으로 쫓겨났다. 대감마님 억울하옵니다. 제발 진실을 헤아려 주시옵소서. 문고리를 붙잡고 애원하던 그녀의 손등 위로 모진 몽둥이질이 쏟아졌고 찢어진 소복 위로 붉은 피가 배어나왔다. 문틈 사이로 그녀를 비웃듯 내려다보는 월이의 싸늘한 조소만이 박 씨가 마지막으로 본 집안의 풍경이었다. 그토록 헌신했던 가문에서 하루아침에 부정한 여인으로 낙인 찍힌 채 버림받은 그녀의 심정은 갈갈이 찢겨나갔다. 살을 에이는 듯한 추위 속에서 쫓겨난 박 씨는 정처 없이 어두운 밤길을 헤매다 산기슭에 버려진다. 쓰러져가는 흉가에 간신히 몸을 숨겼다. 굶주림과 추위 그리고 무엇보다 뼈에 사무치는 배신감과 억울함이 그녀의 몸과 마음을 갉아먹기 시작했다. 하늘이시여 정녕 저의 결백을 굽어 살피지 않으시나이까. 어찌하여 악독한 무리가 득세하고 선량한 이가 피눈물을 흘려야 한단 말이옵니까. 얼어붙은 바닥에 웅크린 채 밤새도록 통곡하던 박 씨는 결국 지독한 열병에 걸려 사경을 헤매게 되었다. 누구 하나 찾아오는 이 없는 외딴 초가에서 한때 조선 제1의 현모양처로 칭송받던 여인은 그렇게 시름시름 알아가며 생명의 불씨를 서서히 꺼뜨리고 있었다. 며칠 밤낮을 고열에 시달리며 피를 토하던 박 씨는 몽롱한 의식 속에서도 오직 가문과 남편만을 원망하지 않으려 안간힘을 썼으나 자신의 억울함을 밝히지 못하고 죽어가는 현실이 너무도 원통했다. 언젠가 반드시 저 흑심을 품은 요부의 죄상이 만천하에 드러날 것이다. 마지막 숨을 헐떡이며 핏기 없는 입술로 남긴 그녀의 유언은 허름한 흙벽을 타고 구슬프게 맴돌았다. 차가운 달빛만이 뚫어진 지붕 틈새로 스며들어 그녀의 창백한 얼굴을 비추던 밤, 억울한 누명을 쓴 조감지처는 한 맺힌 눈조차 제대로 감지 못한 채 쓸쓸하고도 비참하게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그녀의 시신은 이름 모를 들짐승들의 울음소리만이 진홍곡처럼 울려 퍼지는 첩첩산 중에 묻혔다. 한편 눈에 가시 갔던 박 씨가 비참하게 쫓겨나 죽었다는 소식을 전해 들은 월이는 겉으로는 애도하는 척하면서도 속으로는 통쾌한 미소를 지으며 승리를 만끽했다. 텅 빈 안방의 옥장판 위에 비단 이불을 깔고 누운 그녀는 이제 이 집안의 모든 재물과 권력이 온전히 자신의 것이 되었다는 사실에 감격해 맞이 않았다. 이제야 비로소 내 세상이 왔구나. 그 고고한 척하던 늙은 여우가 사라졌으니 이 안채의 주인은 영원히 나 월이뿐이다. 화려한 자개장을 쓰다듬으며
탐욕스러운 웃음을 터뜨리는 그녀의 눈빛에는 그 어떤 죄책감이나 두려움도 찾아볼 수 없었다. 이대감의 눈을 멀게 한 대가로 얻어낸 핏빛 권력의 단맛에 취해 그녀는 점점 더 교만해졌다. 월이가 안채의 실권을 장악하자마자 집안의 분위기는 살얼음판을 걷듯 차갑고 삭막하게 변해버렸다. 박 씨가 머물던 시절의 따뜻한 온정과 자비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오직 월이의 변덕스럽고 잔인한 명령만이 하인들의 숨통을 조여왔다. 인연들 어찌 바닥에 먼지가 이리 굴러다니느냐. 당장 종아리를 걷지 못할까. 사소한 실수조차 용납하지 않고 혹독한 매질을 가하는 월이의 폐악들의 집안 곳곳에서는 매일같이 하인들의 억눌린 비명과 울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박 씨에게 은혜를 입었던 늙은 종들은 밤마다 남몰래 눈물을 훔치며 억울하게 죽은 옛 주인을 그리워했지만 서슬퍼런 첩실의 권세 앞에서는 그저 숨을 죽이고 엎드릴 수밖에 없는 비참한 처지였다. 뿐만 아니라 월이의 끝없는 탐욕은 가문의 곳간마저 바닥을 드러내게 만들었다. 흉년으로 고통받는 백성들을 위해 매년 열리던 구휼의 쌀독은 굳게 닫혔고 그 안에 귀한 양식과 재물들은 모두 월이의 사치스러운 장신구와 비단옷을 사들이는데 탕진되었다. 가문이 백성들을 먹여 살릴 의무가 어디 있단 말이냐. 내 몸치장 하나 제대로 못하는 집안이 무슨 양반가란 말이냐. 이대감이 나라실로 바빠 집안의 대소사를 제대로 돌보지 못하는 틈을 타 월이는 몰래 장부를 조작하고 뒷돈을 빼돌려 자신의 친정으로 막대한 재물을 빼돌리기 시작했다. 고결했던 이대감댁의 명예는 속물적인 첩실에 끝없는 욕심 아래 서서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이러한 집안의 참담한 변화를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조정의 일에만 매달리던 이대감은 가끔 집에 돌아올 때마다 월이가 차려낸 산해진미와 교태 섞인 환대에 속아 넘어가 안일한 평온함에 빠져 있었다. 대감마님 국사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시옵니까? 소녀가 대감마님의 피로를 풀어드릴 터이니 안심하시옵소서. 달콤한 향연 속에서 월이가 따라주는 술잔을 기울이던 이대감의 머릿속에서 한겨울 쫓겨나 처참하게 죽어간 조강지처의 기억은 점차 희미해져 갔다. 거짓된 웃음과 화려한 치장으로 치밀하게 가려진 저택의 어두운 이면에서 억울한 원혼의 피눈물은 차갑게 식어버린 잿더미 아래 깊숙이 묻혀 영원히 잊혀지는 듯했다. 그러나 세상에 영원한 비밀은 없는 법, 저택 담장 너머로는 이미 박 씨의 억울한 죽음과 월이의 악행에 대한 흉흉한 소문이 백성들 사이에서 조심스럽게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고 있었다. 아무리 첩이 요망하다 한들 어찌 조강지처를 그리 무참히 내쫓을 수 있단 말인가. 필시 하늘이 노하여 이대감댁에 큰 화를 내릴 것이네. 시장통 주막에 모인 촌로들은 혀를 차며 이대감의 어리석음을 탓했고 억울하게 죽은 박 씨의 넋이 구천을 떠돌며 복수의 칼을 갈고 있을 것이라며 몸서리를 쳤다. 민심은 점차 이대감 가문을 향해 싸늘하게 식어갔으나 높은 담장 안의 이대감은 세상의 비난을 전혀 듣지 못한 채 눈먼 권력자의 허울 좋은 삶을 이어갔다. 완벽한 승리를 거두었다고 맹신하던 월에게도 가끔씩 섬뜩한 두려움이 엄습하는 밤이 있었다. 비바람이 몰아치고 뇌성병력이 치는 깊은 밤이면 그녀의 귓가에는 피를 토하며 절규하던 박 씨의 억울한 목소리가 환청처럼 울려 퍼지곤 했다. 요망한 년, 내년의 죄악이 영원히 감춰질 줄 아느냐. 소스라치게 놀라 식은땀을 흘리며 잠에서 깬 월이는 공포를 떨쳐내기 위해 무당을 불러 구판을 벌이고 부적을 덕지덕지 붙였으나 마음속 깊은 곳에 또아리를 튼 죄책감과 불안감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안위를 지키기 위해 더욱 잔혹하고 표독스럽게 하인들을 통제하며 그 누구도 과거의 진실을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하도록 철저히 억압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서재에서
옛 문집을 정리하던 이대감의 손끝에 낡은 비단 주머니 하나가 잡혔다. 그것은 과거 박 씨가 밤을 새워가며 한 땀 한 땀 정성스레 술을 놓아 남편에게 선물했던 향낭이었다. 옅게 배어있는 말라버린 국화 향기를 맡는 순간 이대감의 가슴 한구석에서 알 수 없는 묵직한 통증과 함께 묘한 기시감이 일었다. 어찌하여 이리 맑고 정갈했던 여인이 그토록 끔찍한 추문에 휩싸였던 것인가. 굳게 믿어 의심치 않았던 과거의 기억에 아주 미세한 균열이 생기는 순간이었다. 월이의 간교한 혀에 속아 완전히 지워버렸던 박 씨의 다정하고 올곧았던 눈동자가 호련히 그의 뇌리를 스치고 지나갔다. 하지만 이대감은 애써 고개를 저으며 불길한 상념을 털어내려 노력했다. 아니다. 이미 만천하에 드러난 증거와 증인들이 있었거늘 내 어찌 이제 와서 죽은 여인에게 헛된 미련을 품는단 말이냐. 스스로를 다독이며 향낭을 다시 서랍 깊숙한 곳에 밀어 넣었지만 한번 싹트기 시작한 의심의 불씨는 쉽게 꺼지지 않았다. 그날 밤 곁에서 곤히 잠든 월의 화려한 얼굴을 물끄러미 내려다보던 이대감은 문득 그녀의 매끄러운 뺨 위로 지나가는 낯설고 차가운 그림자를 발견하고 섬뜩한 기분을 느꼈다. 겉보기에 완벽했던 평화로운 일상 속에 숨겨진 날카로운 가시가 조금씩 그의 발끝을 찌르기 시작한 것이다. 겨울이 지나고 다시 봄이 찾아와 마당의 매화가 흐드러지게 피어났지만 이대감 댁 안채의 삭막한 공기는 여전히 한겨울의 빙판처럼 얼어붙어 있었다. 월이는 자신의 권력이 영원할 것이라 자만하며 낡은 가재도구들을 모조리 불태우고 집안의 모든 흔적을 자신의 취향대로 바꾸어 나갔다. 이 집안에 그 빌어먹을 여편네의 흔적은 단 하나도 남겨두어선 안 된다. 보이는 족족 불태워 없애버려라. 신경질적으로 소리치는 월이의 명령 아래 한때 박 씨의 손길이 닿았던 고풍스러운 물건들이 시뻘건 화마 속으로 무참히 던져졌다. 하인들은 눈물을 삼키며 죄를 치웠고 저택은 점차 탐욕스러운 요부의 거대한 성체로 변질되어 가고 있었다. 안방 깊숙한 밀실에서는 밤마다 월이와 그녀에게 매수된 교활한 무리들이 모여 쑥덕거리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마님, 대감 마님의 재산을 친정으로 빼돌리는 작업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사옵니다. 다만 곡간지기 늙은 과가범의 눈초리가 심상치 않으니 조만간 손을 써야 할 듯하옵니다. 비열한 웃음을 띠며 보고하는 수하의 말에 월이는 서늘한 눈빛을 번뜩이며 차가운 지시를 내렸다. 그 늙은이가 제 주제를 모르고 까부는구나. 며칠 내로 적당한 구실을 만들어 도둑 누명을 씌워 쫓아내거라. 내 앞길을 막는 자는 그 누구도 살려두지 않을 것이다. 권력의 맛에 중독된 첩실의 잔혹함은 이제 거칠 것이 없었다. 곡간지기 과가범은 박 씨가 안방마님으로 있던 시절부터 가문을 위해 충직하게 일해온 늙은 하인이었다. 그는 월이가 안채를 장악한 이후 벌어지는 모든 비리와 만행을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보면서도 주인의 명을 거역할 수 없는 노비의 신분 탓에 피눈물을 삼키며 침묵할 수밖에 없었다. 아이고, 마님, 어찌하여 하늘은 이토록 무심하시단 말입니까? 저 간악한 무리가 가문을 절단내고 있거늘 대감마님은 어찌 눈을 감고 계시나이까. 깊은 밤 몰래 낡은 사당 뒤편에 엎드려 억울하게 죽은 박 씨를 향해 절을 올리며 오열하는 과가범의 주름진 뺨 위로 뜨거운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다. 하지만 과가범은 그저 눈물만 흘리고 있을 위인이 아니었다. 그는 언젠가 반드시 이대감의 눈을 뜨게 만들고 박 씨의 억울한 누명을 벗겨주라 굳게 다짐하며 월이가 뒷돈을 빼돌리고 하인들을 매수한 모든 정황을 남몰래 비밀 장부에 꼼꼼히 기록해 숨겨두고 있었다. 이 늙은 목숨이 끊어지는 한이 있어도 저 요부의 추악한 민낯을 만천하에 밝히고야 말 것입니다. 거친 손가락으로 먹을 갈아 붓을 드는 그의 결연한 눈동자에는 목숨을 건 충이와
비장함이 서려 있었다. 칠흑같이 어두운 저택의 가장 밑바닥에서 거대한 악을 무너뜨릴 아주 작은 진실의 불씨가 조용히 그러나 맹렬하게 타오를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 무렵 이대감은 며칠째 원인을 알 수 없는 기이하고 끔찍한 악몽에 시달리며 밤잠을 설치고 있었다. 꿈속에서 그는 끝을 알 수 없는 짙은 안개 속에 홀로 서 있었고 어디선가 뼈가 시리도록 구슬프고 원통한 여인의 울음소리가 메아리쳐 들려왔다. 대감마님, 제 피 끓는 원한을 어찌 모른 척 하시옵니까? 안개가 걷히고 그토록 외면하려 했던 박씨의 피투성이 된 환영이 나타나 원망 가득한 눈빛으로 그를 응시하는 순간 이대감은 비명을 지르며 침상에서 깨어났다. 온몸은 식은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고 쿵쾅거리는 심장 박동 소리만이 고요한 방안을 울리며 그를 깊은 죄책감과 공포의 늪으로 끌어당겼다. 거짓된 평화가 지배하던 저택에 서서히 불길한 파멸의 전조가 들이우고 있었다. 득의 양양하게 안방을 차지하고 천년만년 부귀영화를 누릴 줄 알았던 월희의 오만함과 진실을 외면한 채 스스로 눈을 가려버린 이대감의 어리석음은 이제 걷잡을 수 없는 운명의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 들어가려 하고 있었다. 핏빛으로 얼룩진 원한과 겹겹이 쌓인 거짓의 장막 너머로 억울하게 죽어간 조강지처의 피눈물이 벼려낸 인과응보의 서늘한 칼날이 조용히 번뜩이기 시작했으니 이는 머지않아 탐욕스러운 첩실의 머리칼을 베고 가문에 무너진 기강을 다시 세울 끔찍하고도 처절한 핏빛 복수극의 진정한 서막이었다. 따스한 봄바람이 이대감댁 앞마당의 벚꽃을 흩날리며 화사한 풍경을 만들어내고 있었으나 저택 안채의 공기는 한겨울의 삭풍보다 더 매섭고 살벌하게 얼어붙어 있었다. 첩실 월희는 안방마님의 자리를 꿰찬 이후로 하루가 다르게 오만방자해지며 온몸을 휘황찬란한 최고급 비단과 화려한 금은보화로 치장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다. 이 천한 것들아, 내 치마자락에 묻은 먼지 하나 제대로 닦아내지 못하고 대체 뭣들 하는 짓이냐. 그녀의 표독스러운 호통소리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끊임없이 안채를 쩌렁쩌렁 울렸고 짙게 피워놓은 사약 냄새는 저택 곳곳에 베어든 하인들의 피눈물 냄새를 억지로 덮으려는 듯 숨막히게 진동했다. 월희의 사치와 횡포가 극에 달할수록 가문의 곳간은 텅텅 비어갔고 한때 굶주린 이웃을 구휼하던 자비로운 이대감댁의 명성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지 오래였다. 그녀는 매일같이 칠첩반상을 물리치고 진귀한 산해진 미만을 요구했으며 조금이라도 입맛에 맞지 않으면 가차없이 하인들의 종아리를 피가 맺히도록 쳐댔다. 안방의 화려한 병풍 뒤에 앉아 기름진 고기를 씹으며 가문의 재물이 어찌 이리 턱없이 부족하단 말이냐. 친정으로 보낼 비단도 모자라니 당장 백성들에게 빌려준 곡식의 이자를 2배로 거두어드리라 라고 악을 쓰는 그녀의 눈빛에는 오직 끝없는 탐욕의 불길만이 이글거리고 있을 뿐 억울하게 쫓겨나 죽은 조강지처 박씨에 대한 일말의 가책조차 없었다. 이 끔찍한 안채의 지옥도 속에서 가장 고통받는 이는 오랫동안 이대감댁의 곳간을 지켜온 충직한 늙은 종 과가범이었다. 그는 본처 박씨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내쳐지던 날 밤의 참상을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보았고 월희가 하인들을 돈으로 매수하여 거짓 증언을 시키는 정황까지 모두 알고 있었기에 매일 밤속으로 피눈물을 삼켜야만 했다. 늦은 밤 어두운 행랑채 구석에 홀로 웅크려 앉은 과가범은 달빛에 비친 거칠고 투박한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며 마님, 쇳내가 부족하여 마님의 억울함을 풀어드리지 못하고 이 늙은 목숨만 부지하고 있사옵니다. 부디 이승의 한을 잊으시고 좋은 곳으로 가시옵소서라며 소리 죽여 통곡할 뿐이었다. 과가범은 비록 늙고 힘없는 노비에 불과했지만 가문의 몰락을 이대로 지켜볼 수만은 없다는 결연한 의지를 품고 남몰래 월희의 횡령과 악행을
조목조목 기록한 비밀 장부를 만들어 자신의 방 구석 낡은 괴짝 밑바닥에 은밀히 숨겨두고 있었다. 또한 박 씨가 쫓겨날 당시 월이가 날조했던 가짜 서찰의 초안과 매수된 하인들이 뒷돈을 받고 주고받은 밀서의 조각들까지 샅샅이 주워 모아 진실을 밝힐 결정적 증거로 소중히 간직하고 있었다. 언젠가 대감마님의 총기가 돌아오고 눈앞에 짙은 안개가 걷히는 날 이 피 묻은 증거들을 붙여 반드시 조강지처의 원한을 갚고 요부를 응징하리라는 독한 다짐만이 그의 앙상한 목숨을 지탱하는 유일한 힘이었다. 그러나 꼬리가 길면 밟히는 법 눈치가 빠르고 교활하기 짝이 없는 월이는 최근 들어 자신을 바라보는 과가범의 매서운 눈초리와 곳간 주변을 맴도는 그의 은밀한 행동들을 심상치 않게 여기며 매서운 의심의 촉각을 곤두세우기 시작했다. 어느 날 밤 수하들을 은밀히 불러 모은 월이는 도끼가 뚝뚝 떨어지는 서늘한 목소리로 그 늙은 다람쥐 같은 과가범 놈이 요새 수상한 짓거리를 꾸미는 것 같으니 내일 밤 당장 그놈의 방을 뒤져 꼬투리를 잡고 당장 이 집안에서 쫓아낼 방도를 마련하거라.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누구도 내 권력을 넘볼 수 없다. 라며 뱀처럼 씩씩거리는 섬뜩한 살기를 내뿜었다. 다음 날 늦은 밤 월이의 사주를 받은 왈패들과 흉악한 하인들이 몽둥이를 치켜들고 자고 있던 과가범의 허름한 행랑방문을 거칠게 부수고 들이닥치며 무자비한 폭력을 가하기 시작했다. 이 늙은 도둑놈의 새끼, 감히 안방마님의 은혜도 모르고 곳간의 재물을 몰래 빼돌려 장무라비에게 팔아넘기려 하다니. 오늘 기필코 내 놈의 뼈와 살을 분리해주마. 왈패들은 변명할 틈조차 주지 않고 과가범을 질질 끌어내어 마당 한가운데 내동댕이 쳤고 사방에서 무자비한 발길질과 메타작이 비오듯 쏟아지자 늙은 몸은 순식간에 붉은 피와 검은 흙범벅이 되어 처참하게 지식여졌다. 뼈가 부러지고 살이 찢기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과가범은 억울함을 호소하기는커녕 오직 자신의 방에 숨겨둔 비밀 장부와 서찰들이 행여나 저 악당들의 손에 넘어갈까 두려워 안방 쪽을 향해 피 섞인 침을 뱉으며 짐승처럼 울부짖었다. 이 천벌을 받을 놈들아, 하늘이 두렵지 않으냐. 요망한 첩실의 개가 되어 죄 없는 안방마님을 몰아내더니 이제는 가문을 지키려는 이 늙은이의 충심마저 더러운 누명으로 짓밟으려 하는구나. 그의 처절한 절규는 차가운 밤 공기를 가르며 메아리 쳤으나 탐욕의 눈이 먼 월이와 그 수하들에게는 그저 죽어가는 늙은 짐승의 시끄러운 단말마로 들릴 뿐 아무런 동정심도 끌어내지 못했다. 소란스러운 소리에 놀라 잠에서 깬 이대감이 황급히 마당으로 걸어 나오자 월이는 재빨리 흐트러진 머리를 매만지며 가증스러운 눈물을 짜내고는 그의 넓은 소매 뒤로 가련하게 숨어들어 교활한 거짓 연기를 펼치기 시작했다. 대감마님 흑흑. 저 은혜도 모르는 과가범이 곳간의 귀한 인삼과 비단들을 훔쳐 달아나려 하기에 하인들을 시켜 간신히 붙잡았사옵니다. 소녀는 그저 대감마님의 재산을 지키려 했을 뿐인데 저 늙은이가 도리어 제게 험한 욕설을 퍼부으며 행패를 부리니 이 얼마나 기막힌 노릇입니까. 간드러지는 목소리로 흐느끼는 월이의 요염한 자태와 간악한 거짓말은 다시 한번 이대감의 흐려진 이성과 판단력을 완벽하게 마비시켜버렸다. 피투성이가 되어 쓰러진 과가범의 처참한 몰골을 내려다보는 이대감의 눈빛에는 수십 년간 가문을 위해 헌신했던 늙은 종에 대한 일말의 연민도 남아있지 않았고 오직 배신감과 분노만이 차갑게 서려 있을 뿐이었다. 내 이놈 내 너를 오랫동안 믿고 곳간의 열쇠를 맡겼거늘 감히 늙고 추악한 탐욕에 눈이 멀어 가문의 재물을 훔치고 안방마님을 능멸하려 들다니 정녕 목숨이 아깝지 않은 것이냐. 당장 이 더러운 도적놈을 두들겨 패서 대문 밖으로 내쫓고 다시는 한양 땅에 발을 들이지 못하게 하라.
이대감의 서슬퍼런 불령이 떨어지자 하인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쓰러진 과가범을 짐승 끌듯 끌고 가 매몰차게 집 밖으로 내던져버렸다. 한겨울에 매서운 추위는 가셨지만 여전히 쌀쌀한 봄바람이 부는 깊은 밤, 몽둥이 찜질로 온몸의 뼈가 어스러지고 깊은 내상을 입은 과가범은 차가운 길바닥에 버려진 채 가쁜 숨을 몰아쉬며 서서히 다가오는 죽음의 그림자를 느끼고 있었다. 희미해지는 의식 속에서도 그는 피 묻은 손을 뻗어 굳게 닫힌 이대감 댁의 거대한 소슬대문을 바라보며 대감마님 부지 눈을 뜨시옵소서. 저 사악한 요부의 껍데기를 벗기고 억울하신 마님의 원한을 풀어주시옵소서. 나는 맺힌 한을 토해내듯 속삭였고 결국 억울함과 회한이 뒤섞인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을 흘리며 쓸쓸히 숨을 거두고 말았다. 그의 시신은 다음 날 아침 동네 사람들에 의해 거적대기에 말려 야산에 버려졌다. 과가범마저 눈엣 가시처럼 제거해버린 월이는 이제 저택 안에 자신의 권력을 위협할 자는 아무도 없다고 확신하며 안방에서 매일 밤 화려한 연회를 열고 기생들을 불러들여 질펀한 술판을 벌이는 등 그 방탕함과 사치를 극에 달하도록 밀어붙였다. 이제야 묵은 체증이 다 내려가는구나. 그 늙은 다람쥐가 사라졌으니 곳간의 재물은 모조리 내 차지다. 내일 당장 한양에서 제일 가는 비단 장수를 불러 화려한 치마저고리를 짓고 친정에도 황금 두꺼비를 보내어 내 권세를 널리 알리도록 하라. 월이의 탐욕스러운 웃음소리가 밤하늘을 요란하게 갈랐고 이대 감댁의 몰락을 재촉한 파멸의 시계침은 그녀의 오만함과 비례하여 더욱 빠르게 돌아가고 있었다. 한편 조강지처를 내쫓고 충직한 늙은 종마저 버린 이대감의 마음속에는 설명할 수 없는 깊은 공허함과 기이한 불안감이 불길한 안개처럼 스멀스멀 피어오르며 그의 영혼을 서서히 갉아먹고 있었다. 화려하게 치장된 안방에서 월이가 따라주는 값비싼 명주를 들이켜도 입안에는 모래를 씹는 듯 씁쓸한 맛이 감돌았고 그녀의 짙은 향분 냄새는 왠지 모르게 비릿한 핏물 냄새처럼 느껴져 자신도 모르게 미간을 찌푸리며 헛구역질을 하곤 했다. 대감마님 안색이 창백하시옵니다. 옥체에 병환이라도 생기신 것은 아니신지요. 월이가 다가와 간교한 손길로 그의 이마를 짚을 때면 이대감은 소스라치게 놀라며 무의식적으로 그녀의 손을 거칠게 뿌리치는 등 기이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다. 매일 밤 이대감을 괴롭히는 끔찍한 악몽은 날이 갈수록 그 수위와 횟수가 심해져 이제는 눈을 감는 것조차 극심한 공포로 다가올 만큼 그의 정신을 피폐하게 만들고 이성을 산산조각 내버렸다. 꿈속에서 그는 언제나 칠흑 같은 어둠 속에 갇혀 있었고 피투성이가 된 조강지처 박씨와 억울하게 맞아 죽은 과가범의 환영이 번갈아 나타나 뼈에 사무치는 원망의 목소리로 그의 귀청을 찢을 듯이 부르짖었다. 어리석은 사내여, 진실을 외면하고 간악한 요부의 품에서 춤을 추는구나. 내 노의 두 눈이 멀어 가문이 피바다가 되었거늘 어찌하여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것이냐. 섬뜩한 저주의 목소리에 식은 땀을 흘리며 깨어난 이대감은 매번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워야만 했다. 피로와 번뇌에 지쳐가던 어느 흐린 오후 마음의 안정을 찾고자 저택의 인적 드문 별당 근처를 정처 없이 거닐던 이대감은 우연히 과가범이 머물렀던 버려진 행랑채 앞을 지나치게 되었고 묘한 발걸음의 이끌림을 느꼈다. 굳게 닫힌 문틈 사이로 스며 나오는 묵은 먼지 냄새와 차가운 한기가 그의 발목을 붙잡는 듯했고 알 수 없는 깊은 슬픔과 회한이 가슴 한구석에서 왈칵 치밀어 오르며 굳 닫혀있던 그의 마음속 의심의 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리기 시작했다. 수십 년을 내 곁에서 수족처럼 일했던 자가 하루아침에 도적으로 돌변하다니. 과연 내가 본 것이
모두 진실이었단 말인가. 이대감의 중얼거림은 공허한 바람결에 흩어졌다. 무언가에 홀린 듯 무거운 걸음을 옮겨 행랑채에 삐걱거리는 문을 조심스레 열고 들어선 이대감의 눈앞에는 과가범이 생전에 쓰던 낡고 초라한 가재도구들이 처참하게 널브러져 폐허처럼 변해버린 방안 풍경이 황량하게 펼쳐졌다. 주인의 참혹한 죽음을 대변하듯 바닥에는 아직 채 지워지지 않은 검붉은 핏자국이 선명하게 남아있었고 벽에 걸린해진 무명옷 한 벌만이 늙은 종의 서글픈 충심을 증명하듯 처량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이대감은 떨리는 손으로 먼지 쌓인 방바닥을 더듬으며 과가범의 흔적을 살피던 중 구석에 처박힌 낡은 나무, 괴짝 밑바닥에서 유난히 틈새가 벌어진 수상한 널빤지 하나를 매서운 눈썰미로 발견하고는 숨을 멈추었다. 조심스럽게 널빤지를 들어 올리자 그 밑에 비좁고 어두운 공간 안에는 누렇게 바랜 두꺼운 장부책 한 권과 피투성이가 된 천조각으로 겹겹이 정성스레 둘러싸인 수상한 서찰, 다발이 묵직하게 숨겨져 있었다. 순간 심장이 쿵쾅거리며 터질 듯한 불안감과 기시감이 이대감의 온몸을 덮쳤고 그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떨리는 손으로 천 조각의 매듭을 풀고 그 안에 담긴 서류들을 하나하나 꺼내어 뚫어지게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빛바랜 종이에서 풍기는 묵은 냄새 사이로 과가범의 피냄새가 섞여 올라오는 듯하여 이대감은 알 수 없는 소름과 함께 척추를 타고 흐르는 서늘한 한기를 느끼며 첫 장을 곧 조심스럽게 넘겼다. 장부의 첫 페이지를 펼친 이대감의 두 눈은 충격과 경악으로 크게 확장되었고 이내 부들부들 떨리는 손짓으로 다음 장 또 다음 장을 미친 듯이 넘기며 그 안에 적힌 참혹한 진실의 기록들을 탐독해 내려갔다. 거기에는 월이가 안방에 들어온 직후부터 곳간의 쌀과 비단을 얼마나 빼돌려 친정으로 보냈는지, 어떤 왈패들에게 얼마의 뒷돈을 주어 거짓 소문을 퍼뜨리게 했는지, 날짜와 X 그리고 연루된 자들의 이름까지 과가범의 투박하지만 또렷한 필체로 너무도 상세하고 치밀하게 적혀 있었다. 이것이 정녕 사실이란 말인가? 내가 그토록 아끼고 믿었던 여인이 내 가문의 고열을 이토록 잔인하게 빨아먹고 있었단 말인가? 이대감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믿을 수 없는 횡령의 기록보다 이대감의 억장을 더욱 끔찍하게 무너뜨린 것은 장부와 함께 묶여있던 가짜 서찰들의 초안과 왈패들이 서로 주고받은 더러운 밀서의 조각들이 그의 두 눈앞에 적나라하게 드러났을 때였다. 과거 박씨를 내쫓는 결정적 증거가 되었던 그 불륜 서찰과 소름 끼치도록 똑같은 내용이 다른 필체로 여러 번 연습된 흔적들, 그리고 안방마님을 쫓아내면 약조한 은자 100냥을 더 주겠다 라는 월이의 도장이 선명하게 찍힌 밀서가 발견된 순간 이대감의 머릿속에서는 마치 거대한 벼락이 내리친 듯한 파열음이 울렸다. 수년 전 아내를 버렸던 그날 밤의 끔찍한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와 그의 숨통을 조였다. 아, 내가 무슨 짓을 저질렀단 말인가. 요망한 뱀 같은 년의 새치혀에 속아 평생을 헌신한 나의 조강지처를 내 손으로 사지로 몰아넣었구나. 진실의 거대한 무게에 짓눌린 이대감은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차가운 방바닥에 무릎을 꿇고 주먹으로 자신의 가슴을 미친 듯이 쳐대기 시작했다. 눈앞이 핏빛으로 붉게 물들며 한겨울 얇은 소복 차림으로 쫓겨나면서도 마지막까지 자신의 결백을 애원하던 박씨의 찢어지는 절규가 화청이 되어 그의 고막을 처참하게 찢어놓는 듯했다. 모든 것이 날조된 거짓이었고 자신이 가장 사랑하고 믿었던 첩실이 사실은 가문을 파멸로 이끈 극악무도한 악귀였음을 깨달은 순간 밀려오는 끔찍한 자괴감에 그는 피눈물을 쏟아냈다. 서찰의 끝자락에는 과가범이 죽기 전 남긴 마지막 충언이 삐뚤빼뚤한 혈서로 아로새겨져 있어 이대감의 찢어진 가슴에 더욱 깊고 치명적인 비수를 꽂아 넣으며 그의 이성을 완전히 마비시켰다.
대감마님 소녀 과가범은 비록 천한 목숨이나 죽는 순간까지 마님의 억울함을 잊지 못하옵니다. 부디 이 피 묻은 증거들을 보시고 흑심을 품은 요부를 벌하시어 구천을 떠도는 안방마님의 원한을 달래주시고 가문의 무너진 기강을 다시 세워주시옵소서. 검붓게 말라붙은 핏자국 위로 이대감의 뜨거운 참회의 눈물이 뚝뚝 떨어져 번졌고 침묵으로 일관했던 과거의 어리석음을 저주하는 그의 비통한 오열 소리가 빈 행랑제의 차가운 흙벽을 뚫고 구슬프게 울려 퍼졌다. 진실을 마주한 이대감은 곧바로 자리에서 일어나 당장이라도 안방으로 달려가 월이의 목을 조르고 그녀의 사지를 갈기갈기 찢어밟기고 싶은 미친 분노에 휩싸였으나 꽉 쥔 두 주먹에서 뚝뚝 떨어지는 핏방울을 보며 간신히 이성을 억눌렀다. 아니다. 이대로 저 간악한 요부를 단칼에 베어버리는 것은 너무도 가벼운 처벌이다. 내 아내가 당했던 그 처절한 수치와 뼈를 깎는 고통을 1000배만 배로 갚아주기 전에는 결단코 이 분노를 거두지 않을 것이다. 피바리선 두 눈을 번뜩이며 이를 아득바득 가는 이대감의 얼굴에는 자비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냉혹하고 잔인한 복수기의 서늘한 살기만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다. 거센 폭풍우를 예고하듯 밖에서는 기이할 정도로 고요한 바람이 불고 있었고 이대감은 피 묻은 장부와 서찰들을 다시 조심스럽게 품 안에 갈무리하며 짐승처럼 번뜩이는 눈빛으로 굳게 닫힌 문 밖의 화려한 채를 매섭게 노려보았다. 한치 앞에 운명도 모른 채 화려한 비단옷을 입고 하인들의 시중을 받으며 호의호식하고 있을 월이의 교만한 웃음소리가 바람을 타고 귓가에 들려오는 듯하자 이대감의 입가에는 도리어 섬뜩하고 기괴한 미소가 비릿하게 번져갔다. 기다려라 월이야. 내년이 쳐놓은 그 지옥 같은 덫을 이제 내가 완벽하게 거둬 네 스스로 그 참혹한 불구덩이 속으로 걸어 들어가게 만들어주마. 이대감은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며칠 동안 알아누운 척하며 외부와의 접촉을 일절 끊어버린 채 월이의 감시를 피해 가장 믿을 수 있는 오랜 신복 2명만을 은밀히 처소로 불러들여 피비린내 나는 복수의 계획을 지시했다. 너희는 당장 한양 바닥을 이잡듯이 뒤져서 과거 월이에게 돈을 받고 거짓 증언을 했던 왈패놈들과 도망친 하인들을 모조리 잡아들여 은밀한 곳에 가두어라. 만약 이 일이 저 요망한 첩실의 귀에 조금이라도 들어간다면 너희들의 목숨 또한 부지하기 어려울 것이다. 날카로운 비수와도 같은 이대감의 차가운 명령에 신복들은 등골이 오싹해짐을 느끼며 식은땀을 흘린 채 땅에 엎드려 명을 받들었다. 아무것도 모르는 월이는 이대감이 병석에 눕자 겉으로는 값비싼 약재를 대령하며 훌쩍거리는 신용을 하였지만 뒤로는 저택의 실권을 완전히 장악했다며 더욱 기고만장하게 하인들을 착취하고 매일 밤 술판을 벌이는 만행을 일삼았다. 대감마님께서 저리 시름시름 앓으시니 머지않아 이 거대한 집안의 모든 재물과 권세는 내 치마폭에 들어오겠구나. 이 어찌 통쾌하고 기쁜 일이 아니란 말이냐. 방 안에 홀로 앉아 거울에 비친 자신의 요염한 얼굴을 쓰다듬으며 뱀처럼 교활한 미소를 짓는 그녀의 모습은 영락없는 탐욕의 악귀 그 자체였고 그녀의 발밑으로 시시각각 조여오는 차갑고 예리한 올가미의 존재는 꿈에도 상상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다. 저택의 무거운 침묵 속에서 이대감이 몰래 풀어놓은 신복들은 밤의 그림자처럼 은밀하고 민첩하게 움직이며 월이의 과거 죄상을 밝혀낼 산 증인들을 하나둘씩 포박하여 비밀스러운 감옥으로 끌어모으기 시작했다. 한때 은자 몇 냥의 양심을 팔아넘겼던 왈패들은 시퍼런 칼날의 위협과 잔혹한 고문 앞에 겁에 질려 월이가 사주했던 모든 추악한 전말을 숨김없이 토해내었고 이대감은 그들의 자백이 적힌 결박장들을 차곡차곡 쌓아가며 완벽한 파멸 덫을 치밀하게 완성해 나갔다. 잔인하고도 참혹한 피해 단죄가 임박해오고 있는
이대감 댁의 무거운 밤하늘 위로 피를 머금은 듯 유난히 붉고 기괴한 달무리가 스산하게 떠올라 다가올 끔찍한 비극의 밤을 섬뜩하게 비추고 있었다. 숨막힐 듯한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한여름의 뙤약볕 아래 이대감댁 안채의 마당은 끓어오르는 가마솥처럼 뜨거운 열기와 짓눌린 하인들의 식은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다. 대청마루에 화려한 비단 방석을 깔고 비스듬히 누운 월이는 얼음 띄운 오미자차를 홀짝이며 부채질을 하는 어린 계집종들을 향해 매서운 눈을김을 던졌다. 이 게으르고 천한 것들아, 부채질 하나 제대로 못하여 내 옥체에 땀방울이 맺히게 한단 말이냐. 당장 전현들의 종아리를 걷어 피가 맺히도록 치거라. 그녀의 날카로운 호통소리에 마당에서 풀을 뽑던 늙은 노비들마저 소스라치게 놀라 어깨를 움츠렸고 죄 없는 어린 종은 무자비한 회초리질에 비명조차 내지 못한 채 입술을 깨물며 파르르 떨었다. 안채는 오직 한 마리 탐욕스러운 독사의 도끼로 가득 차 숨을 쉴 수조차 없는 생지옥으로 변해 있었다. 월이의 폐악질은 날이 갈수록 그 끝을 모르고 치솟아 이제는 집안의 어른인 이대감조차 안중에 없는 듯 자신이 진정한 가문의 지배자인 양기고 만장하게 행동했다. 그녀는 박씨가 남기고 간 단아한 옥비녀를 하인들 보는 앞에서 발로 밟아 산산조각 내버리며 이따위 촌스럽고 궁색한 물건은 내 눈앞에 두지 말라. 일러건을 이 집안의 안방마님은 이제 나 월이뿐이니 과거의 흔적을 들먹이는 자는 그 혀를 뽑아버릴 것이다 라며 광기 어린 집착을 드러냈다. 매일같이 친정 식구들을 불러들여 진귀한 사내진미를 대접하며 곡간을 거덜내는 와중에도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아직 정식처로 인정받지 못했다는 묘한 열등감과 불안감이 또아리를 틀고 있어 그 스트레스를 오롯이 힘없는 아랫사람들에게 잔혹하게 풀고 있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모든 끔찍한 만행을 안방과 연결된 좁은 밀실의 문틈 사이로 숨죽여 지켜보고 있는 서늘한 눈동자가 있었으니 바로 병석에 누운 척하며 은밀히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는 이대감이었다. 탕약에 쓴 냄새로 진동하는 어두운 방 안에 홀로 앉은 이대감은 핏발선 두 눈으로 월이의 악행을 낱낱이 망막에 새겨 넣으며 끓어오르는 사리를 억누르기 위해 자신의 허벅지를 뾰족한 은장도로 깊숙이 찌르며 고통을 삼켜내고 있었다. 저 간악하고 추악한 요물, 내 아내의 고결한 피를 빨아먹고 자라난 저 독사를 내 손으로 갈기갈기 찢어발기리라. 살점 사이로 배어나오는 검붉은 피보다 그의 가슴 속에서 솟구치는 피눈물이 천배만 배는 더 뜨겁고 고통스럽게 그의 영혼을 태우고 있었다. 이대감의 치밀하고도 잔혹한 복수극은 깊은 밤의 어둠을 틈타 이미 저택의 지하 창고 깊숙한 곳에서 무자비하게 진행되고 있었다. 달빛조차 스며들지 않는 축축하고 곰팡내 나는 지하 토굴 속에는 과거 월이의 사주를 받고 박씨를 모함하는 데 앞장섰던 왈패 무리들과 안채의 계집종이 짐승처럼 오라에 묶인 채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 육중한 철문이 끼 소리를 내며 열리고 이대감이 횃불을 든 신복들을 대동한 채 서늘한 사신처럼 등장하자 죄인들은 사색이 되어 바닥에 머리를 찌으며 살려달라 울부짖었다. 대감마님, 저희는 그저 마님의 지시를 따랐을 뿐이옵니다. 목숨만은 살려주시옵소서. 왈패 두목의 비굴한 변명에 이대감은 얼음장처럼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그의 턱을 가죽 장갑 낀 손으로 억세게 틀어쥐었다. 살고 싶으냐? 내 놈들이 은자 몇 냥에 눈이 멀어 죄 없는 내 아내를 지옥으로 밀어 넣었거늘 어찌 살기를 바라난 말이냐. 이대감의 목소리는 분노로 고함치는 대신 뼛속까지 얼어붙게 만드는 기괴할 정도의 차분함을 유지하고 있었기에 죄인들은 그 섬뜩한 살기에 압도되어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했다. 이대감이 손짓하자 신복들이 시뻘겋게 달궈진 인두를 화로에서 꺼내 들었고 지글거리는 열기와 함께
매캐한 쇠, 냄새가 톡을 안을 가득 채우자 계집종은 그 자리에서 거품을 물고 실신해 버렸다. 죽이는 것은 너무도 쉬운 잡이지. 나는 내 놈들의 살을 포뜨고 뼈를 깎아내어 평생을 고통 속에서 기어 다니게 만들 것이다. 숨김없이 모든 진실을 뱉어낸다면 그 지옥의 시간을 조금 늦춰줄 수는 있겠지. 극한의 공포에 짓눌린 왈패와 계집종은 월이가 박 씨의 방에 가짜 서찰을 숨기라 지시했던 정황부터 뒷돈을 받고 거짓 소문을 한양 바닥에 퍼뜨렸던 모든 추악한 전말을 콧물과 눈물을 쏟아내며 모조리 자백하기 시작했다. 월이 마님께서 형님을 내쫓으면 저에게 큰 상을 내리겠다 하시며 그 끔찍한 편지를 제 품에 쥐어주셨사옵니다. 셋내가 죽을 죄를 지었사옵니다. 계집종의 자백이 토굴의 벽을 타고 울려 퍼지는 순간 이대감은 품속에 품고 있던 과가범의 피 묻은 비밀 장부와 가짜 서찰 다발을 꽉 움켜쥐며 짐승처럼 울부짖고 싶은 충동을 간신히 억눌렀다. 모든 퍼즐 조각이 완벽하게 맞춰지고 억울하게 죽은 조강지처에 피 맺힌 한이 그의 귓가를 맴돌며 피의 심판을 재촉하고 있었다. 증인들의 모든 자백을 문서로 남겨 지장을 찍게 한 이대감은 그들을 다시 어두운 토굴에 쳐넣으며 그 주둥이를 함부로 놀린다면 당장 혀를 뽑아 개먹이로 던져줄 것이다. 그날이 올 때까지 쥐새끼처럼 숨만 쉬며 기다리거라라는 서늘한 경고를 남기고 뒤돌아섰다. 횃불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진 지하 계단을 올라오며 이대감의 머릿속에는 오직 이 완벽한 덫을 언제 어떻게 터뜨려 월이에게 가장 참혹하고도 돌이킬 수 없는 수치심과 고통을 안겨줄 것인가에 대한 잔혹한 계산만이 차갑게 돌아가고 있었다. 쥐도 새도 모르게 그녀의 목을 비틀어 죽이는 것은 조강지처가 겪은 고통에 비하면 한낱 장난에 불과했기에 그는 모두가 지켜보는 가장 크고 화려한 무대에서 그녀를 추악한 바닥으로 내동댕이칠 결심을 굳혔다. 그 무렵 안채에서는 다가오는 이대감 댁의 가장 큰 행사인 선대조상들의 합사 제사를 준비하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나날이 이어지고 있었다. 이 제사는 가문의 모든 친척과 종친들이 전국 방방곡곡에서 모여드는 중대한 자리였기에 월이는 이 기회를 틈타 안방마님으로서의 자신의 확고한 위상을 만천하에 과시하고 정실 부인으로 완벽하게 인정받고자 하는 교활한 야심을 불태웠다. 이번 제사는 한치의 소홀함도 없어야 할 것이다. 제일 좋은 참기름과 한우를 들여오고 내 입을 화려한 저기와 비단 치마를 가장 유명한 장인에게 맡겨 밤을 새워서라도 지어오게 하라. 그녀의 탐욕스러운 명령 아래 하인들은 밤낮 없이 혹사당하며 피로에 지쳐 쓰러져 갔다. 이대감은 조금씩 병세가 호전된 척하며 헬쑥해진 얼굴로 안방의 모습을 드러냈고 월이는 기다렸다는 듯이 달려와 콧소리를 내며 거짓 눈물을 흘렸다. 대감마님, 이제야 자리를 털고 일어나시니 소녀의 가슴을 짓누르던 바위가 사라진 듯 하옵니다. 옥체가 상하실까 밤낮으로 부처님께 공을 들였사옵니다. 가증스러운 분내를 풍기며 팔짱을 껴오는 월이의 스킨십에 이대감은 소름이 돋고 구역질이 치밀어 올랐으나 입가에는 어색하고 희미한 미소를 띠며 완벽한 연기를 펼쳐 보였다. 네가 이리 지극정성으로 간호해 주었기에 병마를 떨쳐낼 수 있었느니라. 다가오는 큰 제사는 집안의 대소사이니 네가 안주인으로서 모든 준비를 주관하고 조상님들 앞에서 내 처로서 예를 갖추도록 하라. 그 달콤하고도 기만적인 한마디에 월이의 두 눈은 기쁨과 탐욕으로 파르르 떨리며 붉게 달아올랐고 그녀는 승리의 환희를 주체하지 못해 이대감의 품에 꽉 안겨들었다. 대감마님 망극하옵니다. 이 한 몸 바쳐 조상님들을 정성껏 모시고 대감마님의 은혜에 보답하겠사옵니다. 속으로는 쾌재를 부르며 춤을 추고 있을 월이의 정수리를 내려다보는
이대감의 눈빛은 맹장지 너머의 달빛보다 더 차갑고 살벌하게 번뜩였다. 그래, 한껏 비상해 보거라.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화려한 옷을 입고 조상들을 마주하는 그 순간 내년의 날개를 꺾어 가장 더럽고 끔찍한 시궁창 속으로 처박아 줄 터이니. 이대감은 속으로 핏빛 맹세를 되뇌며 그녀의 어깨를 토닥였다. 제사 준비로 분주한 며칠 동안 이대감은 겉으로는 헛기침을 하며 요양을 핑계로 서재에 틀어박혀 있었으나 이면으로는 치밀한 그물망을 엮듯 다가올 폭로극의 세부 사항들을 완벽하게 조율하고 있었다. 그는 신복들을 통해 가장 입이 무겁고 공명정대한 가문의 큰어르신들에게 은밀히 서찰을 보내어 제삿날 밤 사당에서 중대한 진실을 밝힐 것이니 빠짐없이 참석해달라는 당부를 전했다. 또한 과가범이 남긴 피 묻은 장부와 왈패들의 결박장을 깨끗한 상자에 담아 붉은 천으로 덮어두며 억울하게 눈을 감은 아내의 영정 앞에서 밤마다 소리 없는 눈물을 쏟아냈다. 여보, 조금만 참으시오. 머지않아 그 요망한 것의 머리채를 끌고 와 당신의 무덤 앞에 꿇어앉히리다. 한편 월이는 친정에서 막대한 돈을 끌어와 제사상을 황제의 수라상 못지않게 화려하게 꾸미며 가문의 종친들에게 점수를 따기 위한 뇌물 공세까지 서슴지 않았다. 종친 어르신들께서 오시면 최고급 인삼과 산호를 선물로 안겨드려라. 나를 첩실이라 무시하던 늙은이들의 입을 다물게 만들고 이참에 호적에 내 이름을 정실로 올리는데 쐐기를 박아야 한다. 번쩍이는 비녀를 머리에 꽂고 구리 거울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이리저리 비춰보며 오만한 웃음을 흘리는 월이의 귀에는 밤마다 탕오지를 때리는 스산한 바람 소리가 자신의 파멸을 경고하는 조강지처의 통곡소리라는 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오직 권력의 단맛에 취해 눈과 귀가 완전히 멀어버린 것이었다. 결전의 날이 밝기 전야 먹구름이 짙게 낀 밤하늘에서는 금방이라도 핏방울이 떨어질 듯 기괴하고 습한 기운이 저택 전체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다. 제사 음식을 장만하던 부엌에서는 밤새도록 기름 끓는 소리와 도마질 소리가 어지럽게 뒤섞여 들려왔으나 그 소음조차 지하 토굴에서 나를 갈며 복수의 시간을 기다리는 죄인들의 거친 숨소리를 덮지는 못했다. 이대감은 검은 도포 자락을 휘날리며 아무도 없는 사당으로 홀로 걸어들어가 수백 년간 이어져 온 조상들의 위패 앞에서 향을 피우고 엎드려 절을 올렸다. 조상님들, 내일 밤이 신성한 사당의 더러운 요부의 피와 비명이 진동할지라도 부디 노여워하지 마시옵소서. 이것은 무너진 가문의 기강을 씻어내는 정화의 의식이옵니다. 향 연기가 뱀처럼 구불거리며 위패들을 감싸고 도는 사이 이대감의 눈앞에는 한겨울 차가운 눈밭에서 피투성이가 된 채 쫓겨나던 아내 박씨의 처절한 모습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억울하옵니다. 제발 진실을 헤아려 주시옵소서. 귓가에 선명하게 울리는 아내의 마지막 절규는 이대감의 가슴 속에 묻어둔 이성의 끈을 가위질하듯 싹둑 잘라버렸고 그의 눈동자는 인간의 것이 아닌 듯한 차갑고 잔혹한 광기로 번들거리기 시작했다. 그는 사당 구석에 미리 준비해둔 섯을 펄은 단도와 굵고 거친 산밭들 그리고 아궁이에서 갓퍼낸 뜨거운 잿물이 담긴 항아리를 차가운 손끝으로 쓰다듬으며 다가올 참혹한 형벌의 순간을 머릿속으로 수백 번 복기했다. 같은 시각 화려한 비단 이불 속에서 내일 입을 저기를 품에 안고 달콤한 잠에 빠져든 월이의 입가에는 탐욕스러운 미소가 번져 있었다. 그녀는 꿈속에서 자신이 이대 감댁의 거대한 권력을 손에 쥐고 수백 명의 노비들을 발밑에 거느린 채 호령하는 상상에 취해 있었고 그 알량한 권력의 성체가 한낱모래 성처럼 무너져 내릴 것이라는 사실은 상상조차 하지 못한 채 깊고 어두운 수면의 늪으로 빠져들었다. 저택을 둘싼 바람이 짐승의 울음소리처럼 으르렁거렸고
처마 끝에 매달린 풍경이 미친 듯이 흔들리며 다가올 피비린내 나는 참극의 서막을 알리는 불길한 징조를 연신 쏟아내고 있었으니 이제 두 사람의 운명은 피할 수 없는 파국의 소용돌이 한가운데로 맹렬하게 치달아 가고 있었다. 대망의 제삿날 밤 이대감댁 사당 앞마당은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수십 명의 종친 어르신들과 가문의 친척들로 발 디딜 틈 없이 북적거렸다. 수백 개의 붉은 청사초롱이 밤하늘을 대낮처럼 환하게 밝히고 있었고 값비싼 침향이 타들어가는 묵직한 연기가 밤 공기를 가르며 엄숙하고도 신성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다. 마당 한가운데에는 궁중연회를 방불케 하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제사상이 차려져 있었으며 진귀한 산의 진미와 최고급 유기그릇들이 달빛을 받아 눈부시게 번쩍였다. 종친들은 삼삼오오 모여서 가문의 엄청난 재력에 감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첩실 출신인 월이가 안주인 행세를 하며 설치는 꼴을 탐탁지 않게 여기며 은밀한 귓속말을 주고받고 있었다. 그러나 수군거림조차 무색하게 드디어 안채의 중문이 열리고 월이가 등장하자 장내에는 일순간 숨막히는 정적이 감돌았다. 그녀는 정실부인만이 입을 수 있는 화려하고 웅장한 붉은색 저기를 걸치고 머리에는 수십 개의 금비녀와 진주 장식으로 화려하게 꾸민 거대한 가채를 얹은 채 교만한 턱을 치켜들고 걸어 나왔다. 어르신들 먼 길 오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사옵니다. 부족한 솜씨나마 정성껏 조상님들을 모실 터이니 널리 해량하여 주시옵소서. 옥굿을 굴러가듯 간드러지는 목소리로 인사를 올리는 그녀의 눈가에는 오만함과 승리감이 짙게 배어 있었다. 금방이라도 세상을 다 가진 듯한 월이의 자태는 주변의 시선을 압도하며 묘한 위압감을 풍겼다. 이대감은 묵직한 옥색 도포를 단정하게 차려입고 사당의 가장 높은 단상에 서서 뱀처럼 기어오르는 월이의 모습을 서늘한 눈빛으로 내려다보고 있었다. 겉으로는 조상들을 모시는 경건한 자손의 표정을 짓고 있었으나 꽉 쥔 두 주먹 안에서는 뼈마디가 하얗게 질릴 정도로 극심한 사리가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있었다. 그래 한껏 고개를 치켜들고 교만을 떨어보거라. 내년이 딛고선 그 화려한 비단길이 머지않아 시뻘건 피와 재로 뒤덮인 지옥불로 변할 것이니 이대감은 속으로 섬뜩한 저주를 되뇌며 신복들을 향해 보이지 않는 눈짓을 보냈고 그 신호에 맞춰 사방에 배치된 건장한 하인들이 은밀하게 마당의 출입문을 단단히 걸어 잠그기 시작했다. 제사의 첫 번째 순서인 강신례가 시작되자 이대감은 천천히 제상 앞으로 나아가 향을 피우고 맑은 술을 모사기에 부으며 절을 올렸다. 뒤따라 월이가 정실부인의 자격으로 첫 잔을 올리기 위해 향로 앞으로 요염하게 걸어 나오며 비단 치마자락을 쓸어내렸다. 조상님들, 이제 이 집안의 안주인은 저 월이이옵니다. 부디 굽어 살피시어 대대손손 영광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속으로 쾌재를 부르며 득의양양하게 술잔을 들어 올리려는 찰나 갑자기 이대감이 번개처럼 손을 뻗어 월이가 쥐고 있던 백자 술잔을 허공으로 매몰차게 쳐내버렸다. 쨍그랑하는 파열음과 함께 산산조각이 난 술잔 파편이 사방으로 튀어오르며 제사상의 정적을 날카롭게 찢어놓았다. 갑작스러운 이대감의 기행에 마당에 모여있던 수십 명의 종친과 친척들은 소스라치게 놀라 숨을 들이켰고 장내는 찬물을 끼얹은 듯 섬뜩한 침묵 속으로 빠져들었다. 월이 역시 넋이 나간 표정으로 자신의 텅 빈 손과 이대감의 굳은 얼굴을 번갈아 바라보며 파르르 떨리는 입술을 달싹거렸다. 대감마님, 어찌하여 이리 불길하게 제기들을 깨뜨리시옵니까? 옥체에 깃든 병환이 아직 다 낫지 않으시어 헛것을 보신 것이옵니까? 상황을 모면하려 애써 미소를 지으며 다가서려는 월이를 향해 이대감은 얼음장처럼 차갑고 벼락 같은 호통을 내질렀다. 닥치거라. 내년같이 더럽고
추악한 요물의 손이 닿은 술을 어찌 감히 거룩한 조상님들 앞에 올린단 말이냐. 이대감의 서슬퍼런 일갈에 사당 앞마당은 걷잡을 수 없는 충격과 동요로 술렁이기 시작했고 종친 어르신들마저 당황하여 자리에서 반쯤 일어섰다. 대감 아무리 첩실이 밉다 한들 조상님들을 모시는 엄숙한 제삿날에 이 무슨 해괴한 망발이오. 가장 나이가 많은 큰아버지 벌 되는 종친이 헛기침을 하며 엄하게 꾸짖었으나 이 대감의 눈빛은 결코 흔들리지 않았다. 어르신들, 오늘 제가 이 신성한 제사를 멈추고 감히 소란을 피우는 것은 무너진 가문의 기강을 바로잡고 억울하게 죽어간 제 조강지처의 피 맺힌 원한을 하늘 아래 밝히기 위함이옵니다. 저 요망한 독사 같은 년이 어떻게 우리 가문을 파멸로 몰아넣었는지 똑똑히 지켜봐 주시옵소서. 이 대감은 품속 깊이 숨겨두었던 과가범의 피 묻은 비밀 장부와 가짜 서찰 다발을 꺼내어 허공에 높이 치켜둔 후 월이의 발밑으로 사정없이 내동댕이 쳤다. 툭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붉은 핏자국이 선명한 종이 무더기가 바닥에 흩뿌려지자 월이의 오만했던 얼굴은 순식간에 잿빛으로 질려버렸고 화려한 가채마저 미세하게 흔들렸다. 이것이 무엇인지 똑똑히 보거라. 내년이 과가범을 쳐 죽이면서까지 감추려 했던 횡령의 증거여. 내 아내를 몰아내기 위해 왈패놈들과 조작했던 그 저주스러운 가짜 서찰의 초안과 뇌물 장부들이니라. 이대감의 피를 토하는 듯한 절규가 밤하늘을 진동했고 장부의 내용을 확인하려는 친척들의 웅성거림이 거센 파도처럼 일기 시작했다. 자신의 완벽했던 범죄가 만천하에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교활함이 뼛속까지 스며든 월이는 이내 표정을 바꾸고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짐승처럼 오열하며 가증스러운 연기를 펼치기 시작했다. 아이고, 대감마님 억울하옵니다. 저 피 묻은 종이 쪼가리들이 어찌 소녀의 짓이라 단정하시옵니까? 필시 쫓겨난 안방마님을 따르던 불순한 무리들이 소녀를 모함하기 위해 억지로 꾸며낸 날조극이옵니다. 어르신들 제발 이 가련한 첩실의 결백을 믿어주시옵소서. 치맛자락을 부여잡고 피눈물을 흘리는 척하는 월이의 소름 끼치는 연기력에 몇몇 종친들은 반신반의하며 이대감을 향해 의구심 어린 시선을 보내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대감의 입가에는 도리어 잔혹하고 비릿한 냉소가 짙게 번지고 있었다. 내년의 새치혀가 아직도 살아 숨쉬며 뱀처럼 춤을 추는구나. 허나 그 요망한 입방아도 오늘 밤이 마지막일 것이다. 여봐라. 당장 그 짐승만도 못한 버러지들을 끌고 오너라. 이대감의 섬뜩한 명령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사당 뒤편의 어두운 구석에서 오라에 단단히 묶인 왈패 무리들과 안채 계집종이 무자비하게 끌려 나왔다. 고문으로 만신창이가 되어 피투성이가 된 그들의 참혹한 몰골에 장내에는 짧은 비명소리가 터져나왔고 그들을 마주한 월이의 두 눈은 극도의 공포로 크게 확장되며 숨을 헐떡였다. 완벽하게 처리했다고 믿었던 공범들이 산송장이 되어 눈앞에 나타나자 그녀의 핏기 없는 얼굴에서는 마지막 남은 이승의 끝마저 툭 끊어져 내리는 듯했다. 대청마루 아래 무릎이 꿇린 왈패두목은 살기 위해 몸부림치며 월이를 향해 원망 섞인 고함을 냅다 지르기 시작했다. 이 악독한 마녀야, 내년이 우리에게 은자 500냥을 쥐어주며 안방마님의 불륜을 꾸며내라 사주하지 않았더냐. 매일 밤 뒷돈을 주며 거짓 소문을 퍼뜨리라 한 것도 모자라 나중에는 우리 입을 막으려 자객까지 보낸 것을 내다 알고 있다. 뒤이어 덜덜 떨던 계집종마저 피눈물을 쏟으며 절규했다. 대감마님, 저 월이마님께서 가짜 서찰을 안방에 몰래 숨기라 제게 지시하셨사옵니다. 쇳내는 그저 매질이 두려워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옵니다. 모든 것이 저 사악한 마님의 흉계이옵니다. 이딸은 생생한 자백에 종친 든 경악을 금치 못하며
혀를 내둘렀다. 빼도 박도 못하는 명백한 증인과 증거들 앞에서 월이의 가증스러운 방어막은 산산조각이 났고 그녀는 더 이상 변명할 거리조차 찾지 못한 채 사시나무 떨듯 온몸을 바들바들 떨고 있었다. 이 천한 것들이 감히 네 앞이라고 거짓부렁을 늘어놓는 것이냐. 당장 저 입을 찢어버리지 못할까 발악하며 일어나려는 월이를 향해 이대감이 성큼성큼 다가가 벼락같이 그녀의 화려한 가체를 움켜잡고 바닥으로 매몰차게 패대기 쳤다. 무거운 가체가 땅에 부딪히며 수십 개의 금비녀가 산산조각이 났고 월이의 정갈했던 머리채는 산발이 되어 미친년처럼 흩날렸다. 닥치거라. 하늘의 그물이 성긴 듯하여도 내년에 그 추악하고 역겨운 죄악을 결코 놓치지 않았느니라. 이대감은 짐승처럼 바닥에 엎드려 숨을 헐떡이는 월이의 멱살을 거칠게 틀어쥐고 분노로 붉게 타오르는 두 눈을 불이 나게 번뜩였다. 내 평생을 바쳐 나를 섬겼던 조강지처를 내년의 간악한 새치여 때문에 한겨울 눈밭에 맨발로 쫓아내었다. 억울함에 피를 토하며 얼어 죽어간 내 아내의 통곡 소리가 매일 밤 내 귓가를 찢어 놓았거늘 내년은 이 화려한 비단 옷을 입고 호의호식하며 안방마님 행세를 하였더냐. 내 놈의 탐욕 때문에 늙은 충복이 맞아 죽고 내 가문의 기강이 진흙탕에 처박혔다. 내 오늘 조상님들 앞에서 내년의 껍데기를 벗기고 살점을 찢어 발겨 내 아내가 겪은 고통의 1000배, 10,000배를 뼈저리게 느끼게 해줄 것이다. 대감마님, 제발 목숨만은 살려주시옵소서. 제가 잠시 미쳐서 탐욕에 눈이 멀어 몹쓸 짓을 저질러 싸웁니다. 한 번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월이는 이대감의 바지가랑이를 부여잡고 콧물과 눈물을 범벅으로 흘리며 짐승처럼 애원하기 시작했다. 화려하고 도도했던 그녀의 자태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오직 죽음의 공포 앞에서 목숨을 구걸하는 비루하고 참담한 버러지 한 마리만이 바닥을 박박 기어다니고 있었다. 종친들 역시 그녀의 끔찍한 악행에 치를 떨며 저런 천하의 몹쓸 요부를 당장 때려 죽여 가문의 오점을 지워야 한다라며 한 목소리로 분노의 함성을 터뜨려 장내를 분노의 도가니로 만들었다. 그러나 이대감은 월이의 국어를 차갑게 쳐내며 가죽 장화를 신은 발로 그녀의 가슴팍을 사정없이 걷어차 버렸다. 죽여달라고 아니 그리 쉽게 목숨을 끊어주는 것은 너무도 가벼운 처벌이다. 여봐라. 당장 저 더러운 요부의 사지를 형틀에 꽁꽁 묶어 결박하라. 명령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억센 하인들이 달려들어 발버둥치는 월이를 끌고 가 마당 한가운데 세워진 거친 나무 형틀에 짐승 묶듯 단단히 메어버렸다. 붉은 저기는 거친 밧줄 긁혀 갈갈이 찢어졌고 공포에 질린 월이에 찢어지는 비명만이 밤하늘을 갈랐다. 이대감은 품속에서 차갑게 번쩍이는 서슬퍼런 단도를 꺼내들고 천천히 형틀을 향해 걸어가기 시작했다. 형틀에 묶인 채 단도를 들고 다가오는 이대감을 본 월이는 극도의 공포에 사로잡혀 거품을 물고 발작하듯 몸부림을 쳤다. 안 됩니다. 대감마님, 제발 그것만은 안 됩니다. 차라리 사약을 내려주시옵소서. 으아, 그녀의 처절한 비명조차 무시한 채 이대감은 월이에 흩날리는 머리채를 왼손으로 억세게 틀어쥐었다. 조선의 여인에게 머리카락을 잃는다는 것은 목숨을 잃는 것보다 더한 극한의 수치요. 짐승만도 못한 취급을 받는 영원한 형벌이었다. 이대감은 망설임 없이 단도를 들어 월이의 흑당 같은 머리칼을 향해 무자비하게 칼날을 내리그었고 썩은 동아줄이 끊어지는 듯한 서늘한 파열음과 함께 검은 머리카락 무더기가 무참히 잘려나가 차가운 흙바닥으로 후두둑 떨어져 내렸다. 아, 내 머리, 내 머리카락. 월이는 자신의 신분과 허영을 상징하던 머리카락이 짐승 털 깎이듯 무자비하게 잘려나가는 감각 미친 듯이 비명을 지르며
고개를 세차게 흔들었으나 억센 결박을 풀 수는 없었다. 쓱싹거리는 칼날 소리가 밤 공기를 가를 때마다 그녀의 머리통은 점점 흉측하게 맨살을 드러내었고 두피에서 배어나온 붉은 피가 얼굴을 타고 흘러내려 처참함을 더했다. 종친들과 하인들은 너무도 잔혹하고 끔찍한 광경에 숨소리조차 내지 못한 채 얼어붙어 있었고 이대감의 눈동자는 오직 죽은 아내를 향한 속죄와 광기 어린 복수심으로 핏빛처럼 타오르고 있을 뿐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다. 마침내 월이의 머리카락이 단 한 줌도 남지 않고 모조리 밀려버렸다. 그러나 이대감의 참혹한 복수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머리가 흉측하게 깎여나간 채 반쯤 실신 상태로 늘어진 월이를 향해 그는 지옥의 사자 같은 서늘한 목소리로 하인들에게 명했다. 당장 아궁이에서 끓고 있는 독한 잿물과 똥물에 뒹군 썩은 지푸라기를 가져오너라. 펄펄 끓는 뜨거운 잿물이 담긴 항아리가 형틀 앞으로 대령되자 코를 찌르는 매캐하고 역겨운 냄새가 사방에 진동했다. 이대감은 더러운 지푸라기를 한 움큼 집어들어 그 끔찍한 잿물에 깊숙이 담갔다가 꺼내었고 잿물이 뚝뚝 떨어지는 지푸라기 뭉치를 들고 의식을 잃어가는 월이의 얼굴을 향해 한 치의 자비도 없이 거칠게 처박아 문지르기 시작했다. 끄아아아 살같이 타들어가는 듯한 끔찍한 고통과 함께 월이의 입에서 인간의 것이 아닌 짐승의 괴성이 찢어질 듯 터져 나왔다. 뜨거운 잿물이 그녀의 눈과 코 입으로 파고들며 화려하고 요염했던 그녀의 얼굴을 순식간에 시뻘겋게 부풀어 오르는 참혹한 화상 흉터로 뒤덮어버렸다. 거친 지푸라기가 살점을 후벼파며 더러운 오물을 얼굴 전체에 지식이자 콧대 높던 첩실에 교만하고 아름다웠던 이목구비는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끔찍하게 일그러지고 파괴되어 갔다. 내년이 내 아내의 고결한 명예에 먹칠을 하고 더러운 오물을 뒤집어 씌운 대가다. 이 지옥의 불덩이를 평생 얼굴에 달고 다니며 짐승처럼 뒹굴어 보거라. 이대감의 포효가 밤하늘을 무섭게 때렸다. 사방에서 피와 살타는 냄새가 진동하는 가운데 월이는 극심한 고통에 전신을 비틀다 결국 흰자위를 드러내며 완전히 기절해버리고 말았다. 머리카락은 하나도 남김없이 깎이고 얼굴은 잿물과 오물 범벅으로 짓무른 채 찢어진 형틀에 매달린 그녀의 몰골은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처참한 괴물의 형상 그 자체였다. 이 잔혹하고도 완벽한 응징의 광경을 지켜보던 수십 명의 종친들은 공포에 질려 바닥에 주저앉거나 덜덜 떨며 이대감의 서슬퍼런 기세에 완전히 압도당해버렸다. 화려했던 제사상 위로는 오직 부서진 옥비녀의 파편과 흩날리는 재만 가득히 내려앉고 있었고 첩실의 탐욕이 빚어낸 끔찍한 결말은 모두의 뇌리에 지워지지 않는 공포의 낙인으로 깊게 찍히고 있었다. 피 묻은 손을 거칠게 털어내며 이대감은 여전히 형틀에 매달려 축 늘어진 월이를 차가운 시선으로 굽어보았다. 가슴속을 짓누르던 거대한 체증이 씻겨 내려가는 듯한 통쾌함과 동시에 두 번 다시 돌이킬 수 없는 끔찍한 비극을 만들어낸 자신의 어리석음에 대한 뼈저린 회한이 뒤섞여 그의 두 눈에서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다. 여보, 내가 마침내 당신의 억울한 원한을 조금이나마 씻어내었소. 저 더러운 요불을 끔찍한 구덩이에 처박았으니 부디 이 어리석은 지아비를 용서하시고 이제 편히 눈을 감으시구려.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속삭이는 이대감의 어깨가 파르르 떨렸고 닫혀있던 사당의 문틈으로 한 줄기 서늘하고도 맑은 밤바람이 불어와 그의 피 묻은 손밑자락을 처연하게 흔들었다. 한동안 무거운 침묵이 흐르던 장내를 향해 이대감은 피로 물든 장검을 거두어들이며 단호하고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가문의 어르신들과 하인들에게 엄명을 내렸다. 모두 똑똑히 들으라. 오늘부로 저 짐승만도 못한 월이를 이대감댁 호적에서 영원히 파내고 저 추악한 몰골 그대로 멍석에 말아 대문 밖길거리에
내다 버려라. 밥 한 톨 물 한 모금이라도 전연에게 적선하는 자는 가문의 법도로 엄히 다스릴 것이다. 또한 억울하게 내쳐지신 박씨 부인의 위패를 당장 사당의 가장 높은 곳에 정중히 모시고 내일 아침 날이 밝는 대로 성대한 위령제를 지내어 가문의 진정한 안방마님으로 명예를 완전히 회복시킬 것이다. 이대감의 서리빨 같은 언명에 놀란 하인들은 황급히 달려들어 기절한 월이를 형틀에서 풀어내어 거적대기에 짐승처럼 말아 던졌고 왈패들과 계집종 역시 포도청으로 넘겨지기 위에 밧줄에 묶인 채 질질 끌려나갔다. 조금 전까지 오만하게 안채를 호령하던 권력의 화신은 1시간도 채 되지 않아 온몸에 털이 뽑히고 피부가 녹아내린 끔찍한 폐인의 몰골로 한밤중 차가운 길바닥에 쓰레기처럼 버려지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것이다. 종친들은 가문의 기강을 무섭게 다잡은 이대감의 위험 앞에 일제히 고개를 숙였고 사당 앞마당에 흥건하게 고인 핏물과 잿물만이 이 끔찍한 피의 밤이 남긴 잔혹한 진실의 흔적으로 차갑게 얼어붙고 있었다. 모든 폭풍우가 휩쓸고 지나간 뒤 사당 한가운데 홀로 남은 이대감은 찢어진 아내의 소복 조각을 가슴 깊이 품고 무릎을 꿇은 채 오랫동안 참회의 눈물을 쏟아냈다. 자신의 눈을 멀게 했던 치명적인 탐욕의 대가로 잃어버린 너무도 많은 생명과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조강지처의 따뜻한 손길을 그리워하며 그의 통곡 소리는 서서히 밝아오는 새벽 안개를 가르며 구슬프기 메아리쳤다. 인과응보의 끔찍하고도 냉혹한 칼날은 이토록 잔인하게 가문의 썩은 뿌리를 도려내었고 거대한 저택은 비로소 억울한 피비린내를 씻어내고 뼈를 깎는 성찰의 무거운 아침을 조용히 맞이하고 있었다. 참혹한 핏빛 복수극이 휩쓸고 지나간 이대감댁의 새벽하늘 위로 밤새 맺혀있던 먹구름이 걷히고 희연스름한 동이 터오르기 시작했다. 밤 공기를 무겁게 짓누르던 피비린내와 살타는 냄새, 그리고 역겨운 잿물 냄새는 새벽녘에 내린 보슬비에 씻겨 내려가며 저택은 오랜만에 맑고 서늘한 기운을 되찾고 있었다. 끔찍한 비명소리가 진동하던 사당 앞마당은 언제 그랬냐는 듯 고요한 정적 속에 잠겨 있었고 나무십 끝에 매달린 빗방울만이 아침 햇살을 받아 영롱하게 빛나며 지난밤의 참극을 말없이 증언하고 있을 뿐이었다. 무너진 가문의 기강을 바로잡기 위해 치러야 했던 혹독한 대가는 잿더미처럼 마당 곳곳에 얼룩져 있었으나 그 처참한 흔적 너머로는 거짓과 탐욕이 거친 진실의 아침이 마침내 밝아오고 있었다. 밤을 꼬박 세운 이대감은 피로 물든 도포를 벗어던지고 정갈한 흰색 무명옷으로 갈아입은 채 대청마루에 우두커니 앉아 텅 빈 안채의 마당을 물끄러미 내려다보고 있었다. 며칠 밤낮을 괴롭히던 지독한 두통과 끔찍한 악몽은 씻은 듯이 사라졌지만 그의 가슴 한구석에는 돌이킬 수 없는 어리석음으로 잃어버린 조강지처에 대한 뼈저린 회한이 거대한 바위처럼 짓누르고 있었다. 두 눈을 감으면 한겨울 눈밭으로 쫓겨나며 피를 토하듯 절규하던 아내 박씨의 참백한 얼굴이 떠올라 가슴이 미어질 듯 아파왔다. 이대감은 거칠어진 손으로 얼굴을 쓸어내리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고 이제부터 자신이 살아갈 남은 여생은 오직 억울하게 죽은 아내의 넋을 위로하고 속죄하는 길뿐임을 뼛속 깊 다짐하고 또 다짐했다. 날이 밝자마자 이대감댁 하인들은 마치 오랜 형벌에서 풀려난 죄수들처럼 안도 섞인 한숨을 내쉬며 분주하게 안채를 청소하고 망가진 기물들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월이가 사치스럽게 꾸며놓았던 화려한 비단 장식들과 천박한 냄새가 진동하던 향로들은 모조리 마당으로 끌어내어져 아궁이 불쏘시개로 던져졌고 안방은 다시 예전처럼 소박하고 단아한 본연의 모습을 서서히 되찾아가고 있었다. 이대감은 늙은 집사를 불러들여 엄중하고도 결연한 목소리로
지시를 내렸다. 이복에 당장 한양에서 제일 가는 목수를 불러 안방마님이 생전에 아끼시던 가구들을 똑같이 복원해 놓으라. 또한 오늘 덩호에 사당에서 가장 성대한 위령제를 지낼 터이니 일가 친척과 동네 백성들까지 모두 모이도록 음식을 넉넉히 장만하거라. 집사는 눈물을 글썽이며 엎드려 대답했다. 분부대로 거행하겠소옵니다. 대감마님, 정오가 되자 사당 앞마당에는 지난밤에 참극을 지켜보았던 종친들 뿐만 아니라 소문을 듣고 찾아온 수많은 이웃 백성들까지 구름대처럼 모여들어 발 디딜 틈이 없었다. 사당 재단 위에는 과거 월이가 발로 짓밟아 부수었던 박씨의 옥비녀 조각을 정성스레 이어붙인 유품과 그녀가 손수지어 입었던 낡은 무명 너구리가 향로 옆에 다소 곳이 놓여 있었다. 전국 명산에서 모셔온 고승들이 목탁을 두드리며 구슬픈 독경 소리로 원혼을 달래기 시작했고 짙은 침향 연기가 사방으로 흩어지며 엄숙하고도 애절한 분위기가 장내를 가득 채웠다. 백성들은 과거 자신들에게 쌀과 옷을 나누어 주던 자비로운 안방마님의 억울한 죽음을 떠올리며 곳곳에서 오구름으로 눈물을 훔치고 훌쩍거리며 애통해했다. 이대감은 핏기가 가신 수척한 얼굴로 향로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고 엎드려 억장이 무너지는 듯한 비통한 목소리로 죽은 아내를 향해 통곡의 제문을 읽어내려가기 시작했다. 부인, 이 어리석고 눈먼 지아비가 요망한 첩실의 간악한 혀에소가 천금보다 귀한 부인의 정절을 의심하고 사지로 몰아넣으려 부인의 맑은 피와 눈물이 이 가문을 적시는 동안 나는 화려한 방 안에서 거짓된 평온에 취해 있었으니 내 어찌 죽어서 조상님들과 부인의 얼굴을 뵐 수 있겠소. 천벌을 받아 마땅한 이 못난 사내를 부디 용서하지 마시고 이승에 남겨진 저의 남은 목숨을 거두어 가시더라도 달게 받겠사옵니다. 이대감의 절규가 사당을 쩌렁쩌렁 울리자 지켜보던 이들 모두가 오열하며 슬픔의 바다를 이루었다. 기나긴 위령제가 끝나고 이대감은 떨리는 두 손으로 조강지처 박씨의 이름이 정갈하게 새겨진 새 위패를 받으러 사당의 가장 높고 중앙에 위치한 정실부인의 자리에 정중히 모셨다. 그것은 지난 수년간 월이의 탐욕과 가짜 서찰 사건으로 인해 더럽혀졌던 아내의 고결한 명예가 마침내 만천하에 완벽하게 회복되고 제자리를 찾는 역사적인 순간이었다. 위패가 자리를 잡는 순간 묘하게도 굳게 닫혀있던 사당의 창살 틈으로 한 줄기 눈부신 따사로운 햇살이 비쳐 들어와 위패를 부드럽게 감싸 안았고 이대감은 마치 아내가 자신의 사과를 받아들이며 다정한 미소를 지어주는 듯한 환영을 느끼고는 그 자리에 엎드려 소리 없이 뜨거운 감격에 눈물을 쏟아내었다. 그로부터 며칠 뒤 이대감은 대규모 행렬을 이끌고 험준한 산기슭에 자리 잡은 박씨의 초라하고 쓸쓸한 묘소를 찾아갔다. 이름 모를 들풀과 잡초만이 무성하게 우거진 봉분 앞에 서자 쫓겨나 열병에 신음하다 홀로 숨을 거두었을 아내의 처절한 고통이 생생하게 밀려와 그의 가슴을 또다시 예리한 비수로 난도질하는 듯했다. 차가운 흙바닥에 무릎을 꿇은 이대감은 봉분을 맨손으로 쓰다듬으며 짐승처럼 울부짖었다. 여보, 얼마나 춥고 외로우셨소. 비바람 치는 밤마다 날 원망하며 피눈물을 흘리셨을 당신을 생각하면 내 심장이 찢어지는 듯하오. 이제 내가 당신을 가장 따뜻하고 양지 바른 곳으로 모실 터이니 부디 노여움을 푸시고 나와 함께 집으로 돌아갑시다. 이대감의 지시에 따라 인부들이 조심스럽게 봉분을 파헤치고 억울하게 묻혀있던 박씨의 유골을 정중히 수습하기 시작했다. 유골이 세상 밖으로 드러나는 순간 동행했던 늙은 여종들과 친척들은 참았던 통곡을 터뜨리며 바닥에 엎드려 땅을 치고 오열했다. 이대감은 최고급 명주실로 짠 비단 수의로 아내의 뼈를 손수겹겹이 감싸 안으며 마치 살아있는 아내를 대하듯 다정하고도 애끓는 목소리로 끊임없이 용서를 구했다.
그토록 고결했던 여인이 이렇듯 차가운 백골이 되어 남편의 품에 돌아왔다는 사실은 현장에 있던 모든 이들의 가슴에 인간의 탐욕이 부른 비극의 참혹함을 뼈저리게 각인시키며 무거운 슬픔을 안겨주었다. 이대감은 풍수지리의 밝은 직관들을 동원하여 한양 도성이 내려다 보이는 가장 양지 바르고 명당인 산원덕에 박씨의 새로운 맷자리를 정성껏 조성했다. 따스한 햇살이 하루 종일 비추고 부드러운 바람이 머무는 그곳에 크고 웅장한 봉분을 올리고 생전에 아내가 가장 좋아하던 백매화 나무 수십 그루를 묘소 주변에 빼곡히 심어 매년 봄마다 맑은 향기가 진동하도록 꾸몄다. 부인네 비록 살아서는 부인에게 지옥의 고통을 주었으나 죽어서라도 부인의 곁을 지키며 이 매화꽃처럼 변태 않는 절개를 바치겠소. 훗날 내 목숨이 다하는 날 나 역시 이 곁에 묻혀 영원토록 부인의 발밑에서 속죄하며 머물게 해주시오. 묘비를 쓰다듬는 이대감의 눈빛에는 깊은 평안과 속죄의 결연함이 서려 있었다. 한편 머리카락이 모조리 깎이고 얼굴에 끔찍한 화상을 입은 채 멍석에 말려 내쫓긴 첩실. 월이의 끔찍한 최후는 한양도성 전체에 삽시간에 퍼지며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아무리 요망한 첩이라도 어찌 그리 참혹한 꼴을 당했단 말이냐. 하늘에 그물이 성긴 듯하여도 결국 인과응보의 죗값을 치르게 만드는구나. 저작거리의 백성들은 이대감 댁에서 벌어진 피비린내 나는 복수극을 입에 오르내리며 악인의 비참한 말로에 혀를 내둘렀고 돈으로 매수되었던 왈패 무리들과 계집종 역시 관하로 끌려가 혹독한 곤장을 맞고 평생 관노비로 전락했다는 소식에 모두가 통쾌해 맞이 않았다. 탐욕으로 쌓아 올린 거짓의 성체는 이렇듯 하루아침에 처참하게 무너져 내리고 만 것이다. 쫓겨난 월이의 삶은 그녀가 박씨에게 주었던 고통의 수백 배에 달하는 처절한 지옥 그 자체였다. 화상으로 문드러진 흉측한 얼굴과 삭발당한 머리 때문에 누구 하나 그녀가 한때 이대 감댁을 호령하던 화려한 첩실이었음을 알아보지 못했고 오히려 역병에 걸린 괴물로 여겨 다가가는 곳마다 몽둥이질과 돌팔매질을 당하기 일쑤였다. 깊은 밤 쓰레기 더미를 뒤지며 줄인 배를 채우던 월이는 추위에 오들오들 떨며 피고름이 흐르는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고 절규했다. 아, 내가 무슨 짓을 저지른 것인가. 안방마님을 맨발로 쫓아내던 그 차가운 겨울밤의 바람이 이제 나의 뼛속을 도려내고 있구나. 잘못했사옵니다. 내가 천하의 몹쓸 죄인이옵니다. 비루한 목숨을 연명하기 위해 동량국어를 나선 월이가 우연히 이대감댁 소슬대문 앞을 지나치게 된 어느 날 그녀는 멀리서 곡식을 나누어 주며 자비를 베푸는 이대감의 모습을 발견하고는 땅바닥에 엎드려 짐승처럼 울부짖었다. 한때 저 화려한 대문 안에서 비단 옷을 입고 호의호식하던 자신의 오만했던 과거가 떠올라 미칠 듯한 회한이 밀려왔지만 돌아갈 수 없는 끔찍한 현실 앞에 그녀가 할 수 있는 것은 더러운 흙바닥에 얼굴을 비비며 피눈물을 쏟는 것뿐이었다. 동네 개들조차 그녀의 흉측한 몰골을 향해 지저댔고 요망한 혀로 세상을 조롱하던 그녀는 이제 자신의 혀조차 깨물 용기 없이 평생을 구걸하며 연명하는 비참한 악귀로 전락해 버렸다. 계절이 바뀌어 선선한 가을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할 무렵 이대감댁은 과거 월이가 장악했던 시절의 삭막하고 살벌했던 분위기를 완전히 벗어던지고 옛날의 평온하고 자비로운 가문의 명성을 완벽하게 되찾고 있었다. 이대감은 굳게 닫혀있던 곳간의 문을 활짝 열어젖히고 월이가 친정으로 빼돌리려 했던 막대한 재물과 쌀가마니들을 빈민촌과 고아원에 아낌없이 나누어주며 대대적인 구휼 사업을 펼치기 시작했다. 이 재물들은 내 어리석음으로 핍박받은 백성들과 억울하게 죽은 과가범, 그리고 내 아내의 피와 눈물이니라. 단 한 푼도 가문에 남겨두지 말고 줄인 자들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어 그들의 얼어붙은 몸과 마음을 녹여주도록 하라. 마당에 길게 줄을 선 백성들은 쌀자루를 받아들고 연신 고개를 숙이며 감사의 눈물을 흘렸고 이대감은 툇마루에 앉아 그 모습을 묵묵히 지켜보며 깊은 상념에 잠겼다. 깡말은 아이가 쌀밥을 입에 밀어넣으며 해맑게 웃는 모습을 볼 때면 흉년이 들 때마다 앞장서서 죽을 쏘 백성들을 먹이던 생전 아내의 다정했던 미소가 겹쳐 보여 이대감의 입가에도 쓸쓸하고도 애틋한 미소가 희미하게 번져갔다. 여보, 당신이 그토록 사랑했던 백성들이 이제야 배를 불리게 되었소. 당신의 따뜻한 손길이 내 손을 빌려 다시 세상에 온기를 전하고 있으니 이제는 구천에서 편히 쉬고 계시겠지요. 바람결에 흩날리는 나무십 소리가 마치 아내의 다정한 속삭임처럼 그의 귓가를 부드럽게 스쳐 지나갔다. 막대한 가문의 불을 지니고 있었지만 이대감 자신의 삶은 수도승처럼 극도로 검소하고 금욕적으로 변해 있었다. 화려한 비단 옷은 모조리 태워버리고 사계절 내내 거친 무명옷 한 벌로 버텼으며 끼니 역시 고기 반찬 없이 맑은 국과 거친 밥 한 그릇으로 연명했다. 하인들이 눈물을 훔치며 대감마님 옥체가 상하실까 염려되옵니다. 부디 고기라도 조금 드시옵소서 라며 만류하였지만 이대감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다. 내 아내는 한겨울에 따뜻한 죽 한 그릇조차 먹지 못하고 얼음 구덩이에서 숨을 거두었거늘 내가 어찌 따뜻한 방에서 기름진 음식을 목구멍으로 넘길 수 있단 말이냐. 이 거친 밥과 옷만이 내 씻을 수 없는 죄악을 닦아내는 유일한 수행이니라. 억울하게 매맞아 죽은 충직한 곡간지기 과가범의 가족들을 수소문하여 찾아낸 이대감은 그들에게 넓은 기와집과 평생 먹고 살기에 충분한 논밭을 하사하며 노비의 신분에서 면천시켜주는 파격적인 은혜를 베풀었다. 너희 아비의 피와 충심이 아니었다면 나는 평생 요망한 첩실의 꼭두각시로 살다 지옥에 떨어졌을 것이다. 아비의 억울한 죽음을 돈으로 갚을 수는 없겠으나 부디 이 죄 많은 늙은이의 사죄를 받아다오. 이대감이 과가범의 자식들 앞에 직접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사죄하자. 그들 역시 이대감의 진심 어린 참회에 감복하여 함께 부둥켜 안고 통곡하며 해묵은 원한의 앙금을 말끔히 씻어내었다. 시간이 흘러 이대감 댁 안채마당에 심어놓은 매화나무에도 굵은 눈송이가 소복하게 내려앉는 깊은 겨울밤이 찾아왔다. 수년 전 아무런 죄 없이 맨발로 쫓겨나던 아내의 참혹했던 그 밤과 똑같은 눈보라가 치고 있었지만 지금의 저택은 요부의 도끼 대신 맑고 투명한 평온함만이 가득 차 있었다. 홀로 촛불을 밝힌 방 안에서 낡은 서책을 읽던 이대감은 창문을 열어 차가운 밤 공기를 깊이 들이마셨다. 한때 자신의 눈을 가리고 이성을 마비시켰던 권력과 탐욕의 헛된 욕망들이 하얀 눈보라 속으로 더섭이 흩어지는 것을 느끼며 그는 비로소 뼈를 깎는 고통 속에서 피어난 진정한 삶의 이치와 깨달음을 마주하고 있었다. 세상의 눈이 멀어 거짓이 진실을 덮고 악이 선을 비웃는 듯하여도 하늘의 무서운 이치는 결코 어긋남이 없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법이구나. 사람의 마음속에 뙬리를 튼 한 조각의 탐욕이 얼마나 많은 피눈물을 부르고 가문을 파멸로 이끄는지 나는 내 뼈와 살을 깎아내는 고통을 겪고서야 비로소 깨달았도다. 눈 덮인 매화나무 가지를 쓰다듬으며 중얼거리는 이대감의 주름진 얼굴 위로 평온한 눈물이 흘러내렸다. 요망한 첩실의 새치혀에 놀아났던 자신의 과거는 지워지지 않는 흉터로 남았지만 그 흉터 덕분에 그는 두 번 다시 거짓에 흔들리지 않는 굳건하고 맑은 해안을 얻게 된 것이다. 세월은 묵묵히 흘러 이대감의 머리에도 하얀 서리가 내려앉았고 이대감 댁에서 벌어졌던 그 끔찍하고도 처절했던 피해 복수극은 한양 도성을 넘어 조선 팔도 방방곡곡으로 퍼져나가
하나의 전설적인 야담으로 굳어지게 되었다. 주막에 모인 촌로들은 막걸리 잔을 기울이며 아무리 미색이 뛰어나고 혀가 달콤한 첩실이라도 흑심을 품으면 얼굴이 지식여지고 머리카락이 뽑히는 천벌을 받는 법이네. 또한 지아비가 눈이 멀면 집안이 피바다가 되는 것이니 우리는 맑은 거울처럼 진실과 거짓을 분별해야 할 것이야. 라며 혀를 찾고 이 이야기는 후세 사람들에게 인과응보의 서늘하고도 무서운 진리를 일깨워주는 살아있는 교훈이 되었다. 거대한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이대감댁은 이제 한양에서 가장 존경받고 덕망 있는 가문으로 굳건히 자리 잡았다. 억울한 누명을 썼던 조강지처 박씨의 고결한 희생은 가문을 지켜낸 수호신처럼 사당 깊은 곳에서 영원히 빛나고 있었으며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평생을 헐벗은 이웃을 위해 헌신한 이대감의 속죄는 차가운 세상을 덮이는 따뜻한 화로가 되어 사람들의 마음을 훈훈하게 물들였다. 인간의 헛된 욕망이 부른 비극은 참혹했으나 진실의 빛은 결국 어둠을 뚫고 찬란하게 피어나 무너진 정의를 다시 세웠다. 매서운 겨울을 견뎌내고 맑은 향기를 뿜어내는 정원의 매화꽃처럼 고난과 시련 끝에 되찾은 가문을 둘러싼 평화는 영원토록 아름다운 향기로 세상을 짙게 물들이고 있었다. 만물이 고요히 잠든 깊은 밤텅 빈 안방에 홀로 앉은 이대감은 아내가 남긴 낡은 옥비녀 조각을 조심스럽게 어루만지며 평화로운 미소를 지어 보였다. 여보, 당신의 향기가 깃든 이 집에서 나는 남은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올곧고 바르게 살아갈 것이오. 하늘이 부르는 그날 당신의 무덤가에 핀 매화꽃 아래서 다시 당신의 손을 잡고 영원한 안식을 누리리다. 따뜻한 온돌방의 온기 속에서 이대감의 다정한 혼잣말이 어둠 속으로 포근하게 녹아들었고 거짓과 탐욕 그리고 끔찍한 피해 복수와 눈물겨운 참회로 얼룩졌던 이대감댁의 기나긴 야담은 마침내 그 서늘하고도 먹먹한 인과응보의 교훈을 남긴 채 막을 내리게 되었다.